이 고혜성쇼 탄생에 거의 뭐 엄청난 그 1등 공신의 주역이십니다. 일단은 고혜성쇼의 첫 이 기획을 저랑 같이 하신 분이시고, 첫 회에도 또 출연도 해주셨고, 지금까지 많은 또 이게 조언을 해주신 분이고, 정말 이 소셜에 있어서 이 SNS가 뭔가에 대해서 저에게 한 몇 시간 동안 정말 그 커피숍에서 설명을 해주셨던, 그때 제가 페이스북도 몰랐고 트위터도 몰랐던 정말 SNS 문맹일 때, 그때 저에게 페이스북을 해야 된다, 이게 살 길이다, 계속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 페이스북을 제가 하면서 너무너무 그 좋은 분들 많이 만나게 됐고, 강의도 엄청나게 많이 연결이 됐어요. 예, 정말 페이스북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고혜성쇼도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알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페이스북에서 있어서는 거의 이분이 저는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역시 이분이 이 페이스북으로 돈을 또 이렇게 벌고 계실 줄이야. 예, 이 페이스북을 이용한 그런 공유, 그런 또 시스템을 만드셔가지고 지금 아주 이 기업 가치가 상당합니다. 그 대기업과 이렇게 또 거래도 많이 하시면서 지금 이 공유라는 이 시스템으로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소셜노트의 현재 대표님이신 황성진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50분 정도 오신 것 같네요. 야,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사람을 연결하고 가치를 공유하라는 주제로, 이 주제는 사실은 약간 억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목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또 공유를 뛰어넘어서 거의 향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는 굉장히 좀 짧게 진행을 할 거고요. 짧은 속에서 새로운 어떤 뭐랄까, 지식을 얻는다기보다는 공감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인사이트가 좀 풍만해져서 당장 지금 실전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학창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공부했는지 잠시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공기의 3요소예요. 공기. 밥공기 말고요. 물요? 공기의 3요소, 이거 지구과학 시간에 우리 배우지 않았나요? 와, 고혜성쇼의 청중의 수준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많이 이제 훌륭한 분들이 오신다 그래서. 정말 모르세요? 우리 그렇죠, 산소. 예, 질소 나오는 거예요. 질소가 산소의 질소냐? 또 이산화탄소. 우리 이렇게 배웠죠. 질소, 산소, 수소. 질소 78%, 산소 19.6%.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공기도 안 좋고. 수소가 1%. 이게 공기의 3요소인데요. 여러분, 공기하면 딱 떠오르는 거, 공기는 좀 홀대받는 것 같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공기 없이 살 수 있는 분 안 계시죠? 그런데 공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평소 때 공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좀 갖고 계시나요? 평소 때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공기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뭐 밥 공기에는 감사함을 느껴요. 아이 배불러 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를 조금은 홀대하지 않나? 근데 공기는 없으면 안 되는 건 확실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은 이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공기의 3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주창했던 건데요. 요즘에는 이런 솔직히 강의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공기의 3요소는 뭘까?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거. 뭐가 있을까? 스마트폰이요? 누구예요? 와, 대단하시다. 예, 250명 전부 저는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예, 이거 소리 이거 예, 방송에서 편집해 주실 거죠? 와, 이런 걸로 아카데미상 이런 걸로
또 뭐가 있나요? 인터넷 또 누구예요? 인터넷. 아, 대박입니다. 오늘 여성분들. 자, 하나 남았어요. 뭐예요? 야, 이거 다 보셨나요? 고혜성 쇼가 굉장한 수준이네요. 시청자들은 또 어떤 반응일지 제가 되게 궁금한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질소, 산소, 수소를 빼놓고 우리가 살면 당장 그냥 여기서 다 몇 분대로 다 쓰러지는 거죠. 자, 얘네들의 소중함은 간단해요. 얘가 없을 때를 상상해 보면 간단하게 나와요. 자, 인터넷 없는 세상 지금 상상이 됩니까? 아마 우리 모든 것, 지금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기 못지않게끔 굉장히 위대한 발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인터넷, 뭐 굳이 이거는 제가 인터넷 없이 사는 게 어떠냐 이런 것들은 그 간단한 테스트는 그 집에 가서 해보면 돼요. 사무실에서 노트북에 뭐 아니면 데스크탑에 인터넷을 뽑아보세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때까지 이 질문의 제일 재밌는 답은 지뢰찾기였어요. 더 재밌는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인터넷이 하나 불편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항상 선에 꽂혀 있었어야 돼요. 무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어요. 사실 그게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은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시계로 올 수도 있고요. 안경으로 올 수도 있고 다양한 옷에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가장 근간이 되는 건 뭐예요? 들고 다니는 인터넷, 그죠? 컴퓨터 디바이스라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은데 스마트폰을 여기 안 갖고 계신 분 계세요? 한 4년 정도만 해도 안 갖고 한 5년 정도는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지금도 혹시 예전에 노예 약정 이런 거 해가지고 한 5년 약정 이렇게 끝 무렵에서 지금 혹시 피처폰 뚜껑 있는 거 혹시 있으면 제가 사진 하나 찍게요. 이게 요즘에 좀처럼 인증샷 구하기가 힘들어요. 지하철에 신문 보는 거 보면 제가 머리서 찍거든요. 이건 찬스야. 이게 뉴스잖아요. 개가 사람 무는 게 뉴스예요.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잖아요. 역시 요즘에는 신문을 뭇가지를 이렇게 펴고 있는 사람이 뉴스가 되듯이 우리 삶이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소셜미디어인데요. 이거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 없죠. 뭔가는 하나씩 하고 계시죠. 주로 뭐 하시나요? 페이스북, 블로그, 이야. 카카오 스토리, 뭘 그렇게 많이 하세요? 밴드까지? 이야. 다 하죠. 우리나라 여성분들, 주부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SNS, 카카오 스토리, 그죠? 이유식 하나 만들어서 사진 하나 탁 찍어서 올려가지고 좋아요 3개면 그냥 자지러지잖아요. 우리 50대 남성들 로망, 예. 아직도 아이러브 스쿨의 로망을 잊지 못하고 잊혀졌던 명자를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은 밴드. 사실 모 교수님 4분이서 초등학교 동창회 밴드 때문에 했다가 한 여성을 두고 엄청나게 싸웠던 그런 뉴스도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3개를 빼고 지금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공기 3요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공감하시나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셜미디어 쪽에서 이제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인터넷 스마트폰 기본이라고 보고 여러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SNS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가장 키워드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약한 연결에 저는 강한 힘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2년 전부터 원고 마무리한 책의 제목이었어요. 그 책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내려고 하니까 내용이 너무 또 바뀌어야 되고 어떤 걸 제가 꼭 표현하고 싶었냐면요. 진짜 이 공간 안에 소셜미디어, SNS 공간 안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만남과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대로 된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을 꼭 말하고 싶어서 제가 경험했던 스토리들을 다 녹여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구문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블로그에만 조금 올려놓고 말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했으면 정말 좋은데 1970년대에 마크 그라노베터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관계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스트롱 타이, 두 번째 위크 타이. 강한 연결과 약한 연결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한 연결은 어떤 연결인가요? 어떤 관계인가요? 형제, 자매, 그죠? 예, 지금 우리 보스, 이런 거겠죠? 그럼 약한 연결은요?
뭐 동호회에서 만나거나 뭐 그냥 페이스북에서 한번 만났거나 이런 게 약한 연결이겠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떤 연결인가요? 약한 연결. 예. 굉장히 약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약한 연결만으로 계속 두고 싶나요? 아니요. 가끔은 우리가 저 사람만큼은 강하게 연결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도 있죠. SNS는 외연을 확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관계의 확장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지금은 관심사를 서로 공유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점점 더 진화를 하고 다양성을 보편화시키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약한 연결의 강한 힘은 이거였어요. 마크 그라노베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 터닝 포인트에서는 실제 강한 연결보다는 약한 연결에서 더 많은 도움이 일어난다. 우리 인생에서 이게 이런 아마 경험 많이 떠오를 텐데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요? 뭐 취업, 결혼, 그죠? 뭐 기타 등등 이런 큰 이벤트들이 있을 텐데 강한 연결은 속성 자체가 강한 동질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가 같거나 숟가락 같이 떠얹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나이가 똑같거나 같이 입학하거나. 그런데 그 친구들이 취업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삼성이라는 공간 하나를 두고 치열하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 딱 보니까 여대생인데 각이 그렇죠? 이거 뭐 편집될 거라고 보고 예. 여러분들이 지금 졸업반이에요. 근데 딱 A라는 회사를 정말 가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요? 삼성. 삼성 들어갔다가 3년 이내에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은 비율인데 어쨌든 삼성 가고 싶어요. 예, 삼성 갑니다. 근데 한 자리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양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부터 하지 않고 이 얘기부터 한번 풀어드릴게요. 강한 연결의 그 동질성이 얼마나 불편할 때가 있냐면 아까 같이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 약한 연결에서 우리가 말하는 세미나나 이런 데서 교육장에서 명함 주고받았던 사람끼리 일이 도모가 됐냐면 이해상충이 없어요. 마크 그라노베터의 정수는 거기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외로 여러분들도 경험 많으실 거예요. 세미나에서 이렇게 명함 받았는데 이거 그때 그 사람인데 그 사람 하는 일인데 우리 회사에서 뭔가 필요해. 그래서 연락했더니 나도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연결이 돼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일거리를 주고 이러면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런 연결들이 소셜미디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는 건 약간의 스킬도 필요하겠죠. 사실 오늘 그 얘기를 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드릴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약한 연결로 있지만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강한 연결로 가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덤바의 숫자, 뭐 조지라드 법칙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50명, 200명밖에 안 된다잖아요. 근데 그 시대마다 여러분들이 가장 친했던 그 초등학교 동창들 지금 만나는 사람 있나요? 이상하게 잘 없어요. 오히려 페이스북에서 패친하고 오히려 더 많은 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약한 연결과 강한 연결은 그때그때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약한 연결이 아까 같이 그런 이벤트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이해상충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해상충이 없어요. 자, 여기 졸업한 여대생 네 분이 이제 삼성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우연히 이렇게 만났지만 저하고 우리 관계는 약한 연결이죠. 그래서 제가 만나서 명함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때마침 티오가 났어요. 저한테 문의를 해요.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친구들이 스타디 하는데 그런 거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자, 이분께 제가 딱 소개를 했어요. 이 한 자리밖에 없는 이 정보를 공유하시겠어요? 친구들하고 맨날 여기는 정말 뭐 맨날 같이 밥 먹고 공부하고 그래요. 공유하실래요? 이게 굉장히 보편타당한 정사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이기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정보를 공유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오히려 현실적이죠. 이분이 빨리 취업해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저녁값을 내주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이해상충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약한 연결이 수많이 모여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그게 페이스북, 트위터, 뭐 여러분 좋아하는 밴드 이런 건데 뭐 페이스북만 해도 16억 인구가 모여있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근데 막연하게 그냥 그 사람들 쳐다보고만 있다고 해가지고 내 친구가 되고 오프라인에 연결이 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온프라인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하나로 엮여져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약한 연결의 시대에는 누구라도 스타가 될 수 있어요. 개인이 미디어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 하나 찍어 올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속보이고 현장의 소식이에요. 지금 뉴스가 뭐 여러분 9시 뉴스 이런 거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종이신문 보시나요? 거의 잘 안 보시죠? 이 약한 연결 시대에서 뉴스를 한국에도 30%가 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으로 뉴스를 먼저 보기 시작한대요. 근데 미국은 40%가 넘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주커버그가 최근에 선언한 게 페이스북 이즈 인터넷이라고 아예 선언해버렸죠.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페이스북을 보니까 친구가 공유했던 뉴스를 보기 시작해요. 왜 비슷한 관심사하고 비슷하거든요, 성향이. 그런 것들을 찾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의 소식도 묻고 SNS 본질적인 기능도 하고 지금 서치 기능들도 굉장히 보완이 되고 있고 지금처럼 MCN처럼 그냥 아예 방송도 하고 자기 컨텐츠를 팔 수도 있고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약한 연결에서 이런 약한 연결 시대를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그 키워드는 이거인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아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브랜드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자기 브랜드를 구축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자기만의 컨텐츠가 있다라면. 그죠? 그리고 내 컨텐츠가 없으면 열심히 공유도 해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이런 그 사람 라이프 스타일이 다 보일 거예요. 그렇다 보면 고혜성이라는 사람은 지금 개그맨인 줄 알았는데 강의를 열심히 하네? 우리 회사에도 한번 초대해 볼까? 기타 등등.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평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퍼져나가겠죠. 그것들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혜성 강의를 누군가가 인증샷을 찍어서 또 공유한다면 몰랐던 사람들도 알게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 현대생활 백수였죠.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그 향수를 웬만한 사람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구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아까 그 연결되어 있는 약한 연결의 세계예요. 이 세계에서는 누가 나를 아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인맥 개념은 내가 누구를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죠. 수첩에 내가 이런 뭐 명단이 있어. 그거 어쩌라고요, 지금. 근데 지금은 신기하게도 상대가 먼저 찾아와요. 너 이거 잘하지, 이거 잘하지. 이게 꼭 다 좋을 수는 없겠죠. 사생활의 침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잘 노출을 해 나간다면 개인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는 소셜미디어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잘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가장 베이스를 가지고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공기 3요소인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던지고 싶은 아젠다가 이건데요. 누군지 아세요? 와, 250명 중에서 이 영한 친구, 이 이쁜 친구가 누군지를 모르는군요. 굉장히 충격적인. 예, 우리 패친들은 다 아시죠? 누구예요? 시스타의? 소유죠, 소유. 예. 아. 물론 소유하고 싶겠죠. 그죠? 아. 소유하고 싶다. 예. 소유예요, 소유. 그럼 이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은? 와, 대박! 지금 또 소유와 공유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지금 1시간째 얘기 들었던 얘기를 이제 여러분 지금 소유의 시대냐 공유의 시대냐 섞여 있겠죠, 적절히. 시대는. 그래서 아까 공유경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정된 자원이고 더 이상 소유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를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어요. 사회적 그런 프레임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소유와 공유를 얘기할 때 사진으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여러분 사진 찍는 게 과거에 소유의 대상이었어요? 공유의 대상이었어요? 사진. 여러분 열심히 찍어서 인화해서 근데 앨범에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그죠? 다 소유하기 위해서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막 스마트폰으로 잘 찍어요. 그죠? 왜요? 그거예요. 이미 우리는 생활 속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이거 나 혼자 보려고 찍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가끔 있어요. 예. 육교 이런 데서 찍어가지고 지 혼자 보는 애들이 있어요. 전문용어로 또라이라 그러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올려요. 그죠? 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자랑질이죠. 나 오늘 이거 맛있는 거 먹고 있어. 오늘 여기서 사진 찍는 사람이 없네요. 신기하게. 예. 찍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죠? 그런데 제가 공유 가치를 얘기할 때 항상 들은 그 예 중에 하나인데 어떤 새인지 모르시죠? 이거 맞춘 사람 제가 이때까지 딱 한 번 봤거든요.
대학 때 조류 생태 무슨 그 동아리에 있었대요. 진짜 맞췄어요. 대박이었어요. 박새예요, 박새. 얘는 울새. 박새와 울새 얘기인데요. 공유의 가치를 제가 이 스토리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공유의 가치예요. 예전에 2차 대전 전에는요, 그 영국에 울새와 박새가 이렇게 살았는데, 박새, 울새가 매번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그 갖다 놓은 우유를 쪼아 먹는데요. 그런데 2차 대전 중에 이렇게 이제 알루미늄 뚜껑이 개발이 됐대요. 얘네들 어떻게 해요, 이제. 새벽 5시에 오든 이 맛있는 우유를 못 먹어. 처음에는 못 먹었대요. 근데 점점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어떤 데이터들이 분석이 된 거예요. 얘네 개체수가 엄청 떨어지고 얘네들은 그대로 있더래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박새란 녀석들은 철새이기도 한데 종족의 특성이 그렇대요. 한 10마리, 한 12마리가 항상 모여 잔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뚫는 방법을 봤어. 이걸 공유해요. 옆 사람에게.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얘네들은요. 텃새이기도 한데요. 종족 특성상 우리 전문용어로 독고다이라 그러죠. 혼자 지내요. 한 놈은 먹는데 다른 놈이 못 먹는데 그걸 알려주질 않아요. 공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떠오르는 사람들 막 학창시절 막 떠오르죠. 이렇게 막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죠? 공유 안 해주는 나쁜 친구들. 얘네들의 개체수가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너무너무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공유하지 않으면 종족이 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새들이. 공유할 만하죠? 이게 지금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키워드들인데요. 우리가 십스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생활의 패턴을 잘 한번 보자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감되는 컨텐츠나 이런 걸 볼 거예요. 그죠? 공감을 먼저 해요. 근데 요즘에는 엉터리 정보를 올려도 어때요? 굉장히 빠르게 정화가 되죠. 귀신같이 또 이렇게 다 뒤지고 찾고 해서 정화를 시켜줘요. 확인을 해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다 확인들을 하고 확인된, 정화된 그런 컨텐츠들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참여할까 말까, 좋아요를 누를까, 댓글 달까, 리트윗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진 찍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결국 올려서 전문용어로 자랑질, 공유를 해요. 이걸 확산시켜 나갑니다. 자, 이런 게 북아프리카에서 정권을 바뀌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교육감 선거 뭐 이런 때도 기억나세요? 캔디고라는 친구 기억나세요? 이 친구는 원래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무명이지만 그 사람이 올린 글들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확산시켜 나갔어요. 남의 한 가정사가 다 나왔고 그러다가 가장 유력했던 그런 후보가 낙마하는. 우리 이런 생활을 공감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생활 하고 계시죠? 이미. 그러면 맨 마지막 정수는 뭐냐면 항상 쉐어에 있더라는 거죠. 쉐어가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글들도 하나 누군가 내가 이렇게 뭔가 알리고자 하는 글을 올렸는데 누가 공유해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나는 기분 좋던데? 좋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에게 이런 게 있나? 이게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거죠. 고혜성이라는 사람은 이 컨텐츠를 가지고 있죠. 자신감이라는 키워드도 갖고 있고요. 오늘 오다가 제가 세바시에서 그 정철 카피가 세바시 출연하는 영상을 봤어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카피를 잘 쓰는 방법. 딱 한자로 표현하는데 써예요. 잘 써가 아니라 그냥 써. 쓰다 보면 잘 쓰게 되어 있다. 대부분은 시작부터 잘 쓰려고 하니까 쓰지를 못하는 거.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꼭 여기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뭐예요? 공유예요. 그분의 컨텐츠지만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제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나 하나 정도 공유할 만한 가치의 컨텐츠는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 개인 브랜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약한 연결 시대에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보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고요.
이 컨텐츠를 공유할 만한 컨텐츠가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이미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불가능하니까 또 생각나는데요. 오늘 정철 카페가 오늘 대박을 2개를 날려줬는데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보세요 하면서 딱 화면에 사진 하나 올렸는데 오징어 사진이에요. 바다에. 오징어는 한평생 물에 젖어 사는데 마른 안주의 대표가 되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SNS의 폐단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 칸 광고제에서 수상했던 작품이에요. Writing isn't helping이라는 캠페인이에요. 어떤 거였냐면 전쟁 난 이 친구가 팔다리가 잘리고 이런 사진이 올라갔는데 라이크는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궁극적으로 이 친구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였어요. 공감하세요? 그런데 저는 반대예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사실 라이크가 많은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공유가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연결에 대해서는 초점이 아니라 잘못된 어떤 사례에다 초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재밌는 서비스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좀 자주 즐기는 건데요. 여러분 그거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아이고. 이런 서비스 들어보셨어요? 쉐어앤케어라는 서비스 들어보셨어요? 이 사이트 한번 가보세요. 너무 신기해요. 기업이 하는 사회공헌 활동 이 컨텐츠를 내 담벼락에 공유해주면 제 이름으로 1,000원을 기부해줘요. 누가? 기업이. 재단이. 그리고 제 담벼락에 좋아요가 하나 생길 때마다 250 추가로 기부가 일어나요. 뭐예요? 기업은, 재단은 자기의 컨텐츠가 알려져서 좋아요. 어차피 광고하고 해야 될 것들을 공유해 주니까. 그럼 저는 뭐예요? 돈 없이도 기부하는 참맛을 느껴요. 대한민국만 놓고 보더라도 10명 중에 6명은 돈이 없어 기부를 못한대요. 2명은 투명하지 않아서 못한대요. 방법을 알려주지 못한다까지 하면 19명이 다 차요. 그런데 돈도 필요 없고 내 마음만 있다라면 내 담벼락만 기부해주면 그리고 아까 라이크 하나 누를 때마다 250 한다 그랬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떠 있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내 친구가 그걸 공유했을 때 내가 라이크를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200원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는 거죠.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라이크 누르는데. 1초면 되죠. 딱 1초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Writing is helping.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나를 못 바꾸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꿔요? 우리가 아무리 광화문에서 물대포를 맞아가면서 촛불을 들어도 안 바뀌는 건 안 바뀌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이렇게 연결된 세상에서 이런 작은 무브먼트 하나 내 손끝으로 할 수 있는 딱 1초의 시간만 있어도 누군가에게 200원이 힘이 된다는 거. 이거 작은 이런 것들부터 물결이 일어나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한 소식으로 가득해지고요.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더불어 사는 어떤 그런 지혜를 만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지금 그 시청자들은 지금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얘는 예. 그런데 이 사이트를 꼭 한번 가서 한번 눌러보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요렇게 한대요. 이 뿌까라는 캐릭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이트에 가서 이 컨텐츠 보고 공유로 기부하기를 딱 클릭하고 응원글 하나 써주고 야 힘내. 그러면 끝난대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진짜 기가 막혀요. 저희가 공유 시스템으로 대기업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돈도 조금씩 벌어가고 그랬는데 작년에 지금 우리 생방송 끝났죠? 그러니까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끝날 것 같으니까 미리 작별 인사할게요. 우리끼리 얘기 좀 할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럴 때 박수를 쳐줘야. 네. 어느 순간에 향유의 가치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 형님을 잘 알거든요. 멋있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거대 담론으로 저는 풀기에는 좀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너도 나도 이렇게 하루 종일
대한민국에 1,100만 명이 모바일 95%로 페이스북을 한다는데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고민해 봤어요. 물론 이런 게 광고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다뤄봤으니까 이런 기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이걸 좀 가치 있게 만들 수 없을까를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다른 곡기를 다 끊고 이거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면서 봤는데 8,600만 원이 모금이 됐어요. 작년 7월 13일 오픈 베타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100만 원을 모금하는데요. 2달 열흘 걸렸어요. 아, 나 망했다. 잘못 생각했어. 사람들이 역시 안 움직여. 유저가 많아야 공유도 많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야 기업도 기분 좋게 돈을 쓸 거잖아요.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을 쓰는 건데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특히 올해 초에 딱 들어오더니 지난 11월 달에 한 80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거쳤는데 지난달에 2,600만 원이 거치더라고요. 이번 달에는 한 4,500에서 5,000 정도 거칠 것 같아요. 다음 달 4월 4일 날 저희가 정식 론칭 쇼를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한번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하고 페이스북으로 주고받으면서 소식 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최근에 미래부도 이렇게 참여해 주고요. 저희 여기 들어가 보면 컨텐츠들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흘러다니고 있어요. 아,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돕는 기업도 있고 재단도 있구나. 아직 국가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250명이 오늘 공유 한 번만 해도 벌써 25만 원을 거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더 페이스북에서 영향력이 있다. 그럼 공유 하나 하면 라이크 200개 달리면 그 사람 5만 원 기부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 많이 좀 즐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페이스북 하다 보면 이런 게 자꾸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래서 내가 공유하는 데는 뭐 한 20초 걸릴지 몰라요. 페이스북에 보여서 링크 타고 가서 내가 그냥 블라블라 힘내 뭐 이렇게 쓰는데 딱 버튼 누르는데 한 20초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이 영향력까지 다 하면 고해성 하나 공유하면 최소한 10,000원, 20,000원 기부가 될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힘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도 와 이런 게 있어? 하면서 또 번져가요. 이게 소셜이잖아요. 저희 유저가 지금 9,800명이에요. 이제 곧 10,000명이 될 거예요. 저는 이거를 빠른 속도로 연내에 한 20만 명까지 끌어갈 건데 특별하게 광고나 이런 걸 안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봤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타고 가서 그 사람이 또 전파되고 무슨 다단계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다단계잖아요. 가치를 공유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없으면 안 되는 공기, 지금 시대를 살아갈 때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를 가지고 삽니다.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도구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내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약한 연결 세계에서 내 브랜드를 구축하고 내 컨텐츠를 들어가고 공유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그 크크거리고 먹방하는 그 동네에서도 컨텐츠 하나만 공유해도 누군가에게 지금 당장 힘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말로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거보다는 저도 삶이 되게 굴곡이 엄청 심했어요. 저 쫄딱 망했을 때 첫 기부를 쫄딱 망하고 난 뒤에서 신용불량 되고 난 뒤에. 근데 쫄딱 망한 사람에게 기대는 걸 보고 제 자존감을 회복했었어요. 13년 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언젠가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풀고 싶었는데 저희 사이트에 오면 가장 놀라는 건 이거예요. 이게 100만 원이 거치던 지금 최근에는 1,000만 원짜리 캠페인도 성공이 되고 그래서 지금 큰 은행들이나 이름 되면 지금 이런 거는 이름 되면 안 편집되죠. 아니, 인터넷 뭐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그런 업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막 준비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100만 원 모집하는데 2달 열흘 걸렸다 그랬잖아요. 지금 하루에 한 200만 원도 그치고 이러거든요. 컨텐츠만 업로드만 되기 시작하면 근데 제보가 계속 들어와요. 도움 필요한 데가 많은가 봐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도 많이 소개됐어요. 지난주 토요일에도 또 잠시 소개됐었고 그러니까 많이 찾나 봐요, 저희를. 그래서 들어가면 그렇게 다 있어요. 방송분도 나오고. 근데 이런 것들에 이거는 좀 공유해 줄 만하죠. 여러분들도 친구들한테 야 이런 것도 한번 하면서 살자 이렇게 할 만하죠. 해가 없잖아요. 그죠? 다 좋아지는 거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에 엔딩에 멋지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얘기. 그래서 혹시라도 토크쇼 때 기억이 나면 좀 말씀드릴게요. 뭔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죠? 하여간 오늘 250명 청중 앞에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